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장관외과 김유민입니다. 저는 이제 앞서 박준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암을 이제 진단받고 위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일단 위암이 진단된 다음에 보통 가장 먼저 하는 치료가 수술적 치료인데요. 그러니까 암을 떼어내는 치료인데, 이런 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위의 구조와 위암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암 수술, 그 다음에 위암 수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는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구조는 흔히 이제 위는 상복부 명치 부위에 위치하는 장기로서 소화관의 일부입니다. 입부터 항문까지 보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식을 드셨을 때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근육이 움직이면서 기계적으로 부셔주고 그 다음에 위액이랑 섞이면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기입니다. 위의 정상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입 다음에 음식물을 드시면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는 크게 위저부, 체부, 유문부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는데요. 흔히 이제 저희가 위를 전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암의 증상은 대체적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요. 위암이 많이 진행하거나 위암의 궤양이 동반되어 있을 때 출혈이나 천공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출혈은 이제 궤양이 깊어지면서 위벽을 뚫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위벽에 혈관이 노출되면서 그 혈관부터 피가 나서 토혈을 하시든지 아니면 피가 장 안으로 흘러내려서 장을 지나가면서 까맣게 변해서 보는 흑색 변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궤양이 깊어지면 위벽을 전체를 뚫고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천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천공을 일으키면 흔히 말하면 장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액이 새면서 변발성 복막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열, 급성 복통, 그다음에 복부 강직 등의 응급질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환자가 모든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은 이제 종양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데 위치상으로 위가 시작되는 위 식도 접합부나 십이지장 쪽으로 나가는 유문부 쪽에 이제 종양이 커지게 돼서 이 나가는 부분을 막거나 들어오는 부분을 막으면 이 위 입구가 폐쇄되거나 위 출구가 폐쇄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 입구가 막힌다면 음식물을 드시면 걸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먹으면 바로 토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위 출구가 폐쇄가 된다면은 드실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드신다면 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주 막혀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물만 드셔도 토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위벽을 침윤해서 이렇게 위벽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지면 꼭 막히거나 뚫리거나 피가 나지 않아도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환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조기 위암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고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위암 수술이란 어떤 것을 말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위에 암이 생겼으니까 위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암이라는 것은 딱 그 위벽에 생겨서 거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기도 하고 주변에 임파선을 타고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병관이기 때문에 위 주변의 림프절을 같이 절제하고 혹시나 인접장기에 침범하는 경우 인접장기까지 같이 절제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단은 위는 소화관은 크게 입부터 항문까지 긴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긴 관이 몸 안에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위를 절제를 하면 관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관을 다시 연결하는 이제 재건술이 있겠습니다. 위 절제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는 병변의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보통 부분 절제를 할 수도 있고 전절제를 할 수도 있는데요. 병변이 크거나 많이 진행된 경우 위 전절제를 할 수 있고요. 많이 진행되지 않았어도 위치에 따라서 위의 상부에 있거나 위 식도 접합부에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위를 전절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 하부에 있다거나 중부에 있는 경우 또 근위부에 있어도 아주 조기에 발견된 경우는
부분 절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절제 범위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위 하부에 있는 경우 위 하부 3분의 1을 절제할 수 있고요. 중부에 있는 조기 위암, 많이 진행하지 않은 위암의 경우는 유문부라고 하는 12장 쪽으로 나갈 때 있는 괄약근을 보존하면서 중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 상부에 생기면서 진행성 위암이 아닌 경우, 조기 위암인 경우는 상부를만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많이 진행을 했거나 더 사이즈가 크거나 위벽을 전체를 침범하고 있거나 상부에 생기는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위를 전체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라냈으면 다시 연결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위 절제로 인해 끊어진 소화관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부만 절제한 경우 다시 위하고 그 다음 장인 12장을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밑에 있는 소장이랑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위를 전절제한 경우는 근위부 소장을 잘라서 아래쪽을 식도랑 연결하고 중간에 이제 소화액이 나오는 12지장 쪽이랑 연결하는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위암 수술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 모두들 요즘은 흔히 알고 계시다시피 복부의 수술에 있어서는 예전처럼 전통적인 방법인 복부를 절개해서 하는 개복 수술이 있고요.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도 부르는데, 요즘은 이제 배에 구멍을 뚫고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어서 배를 부풀린 다음에 배를 열지 않고 공간을 만들어서 기구를 넣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상처는 이렇게 개복 수술은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거의 비슷하게 작은 상처만 내고 여러 군데 작은 상처를 내고 수술을 합니다. 이러한 수술의 방법은 어떻게 배 안에 있는 위까지 도달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실제로 배 안에서 위암 수술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이제 수술 기구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복 수술은 이제 외과 의사가 자기 손과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고요. 복강경 수술은 긴 젓가락 같은 기구를 가지고 카메라를 배 안에 넣어서 카메라를 텔레비전 같은 모니터로 보면서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봇 수술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하면 제 몸을 똑같이 따라하는 로봇이 이쪽에 서서 환자분한테 이제 수술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개복 수술은 가장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고, 상처가 이렇게 15cm에서 한 70cm, 명치부터 배꼽까지 보통 절개해서 시행을 하고요. 이렇게 벌려서 수술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자가 직접 만져보면서 하는 수술입니다.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어 온 수술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기구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좋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좀 병변을 확대해서 보면서 하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있고요. 복강경 수술은 이렇게 환자 바로 옆에서 제가 직접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복 수술과 같이 기계를 사용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하고요. 다소 조금 기구들이 이제 조금 제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모니터로 보면서 모니터가 확대되어서 병변이 잘 보이기 때문에 또 수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처가 적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회복하고 거동하시는데 좀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복강경 수술과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기구가 조금 다르고 기구가 조금 더 새로운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채소 침습 수술의 일종이고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 기구가 아까는 긴 젓가락 같은 거를 사용했다면, 이거는 조금 더 사람 손에 가까운 이렇게 팔목 관절이 있고 이렇게 기구가 꺾이는 그런 조금 더 나은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메라도 이제 3D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 양안으로 보듯이 카메라도 양안으로 볼 때처럼 이렇게 입체적이고 깊이를 알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의 뭐 근육의 잔떨림 이런 거를 보정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곳은 로봇이 포도 껍질을 꼬매는 그런 비디오인데요. 굉장히 정교하고 손떨림 없이 어려운 수술도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기구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복강경과 로봇 수술의 경우는 특수 염색약을 저희가 주입을 해서 위에 이렇게 임파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위암 수술에는 임파선 절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임파선이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특수 카메라를 볼 수 있는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엔 복강경과 로봇 수술 모두에서 이와 같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임파선 절제 시에 조금 더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위벽의 병변에다가 약을 주입을 하고 이게 로봇 수술인데 특수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임파선과 임파선이 가는 길 이런 게 보이고요. 저희가 임파선 절제술을 할 때 이렇게 임파선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보는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복 수술은 저희 병원이 개원한 이후로 계속 쭉 진행해 왔던 수술이고요. 2003년부터 복강경 수술을 시작하고 2005년부터 로봇 수술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는 복강경 수술이 549명에 한 30-40% 정도 수술하고 개복 수술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로봇 수술은 연 200건 이상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일부 환자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점이 이제 로봇이 새로운 기계고 로봇 수술이 또 위험하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병원은 이제 국내 로봇이 도입한 첫 번째 병원이고 위암 로봇 수술도 첫 번째 해서 전 세계적으로 로봇 위암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개발해 오신 그런 병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잘 시행하고 있어서 로봇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제 비용 문제가 있어서 모든 환자분들이 이걸 사용하기 어려운 점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복강경이나 로봇이나 개복 수술이나 다 똑같은 암 수술을 하는 것이고 어떨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그럼 가장 좋은지에 대한 것을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위암의 진행 경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은 1기, 2기 정도의 위암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개복 수술은 2기 이상부터 진행성 위암인 경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2기에서 3기에 있는 위암 환자에서 복강경 수술은 현재 임상시험이 마친 상태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1기, 2기 수술 전에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내시경 점막과 절제술에 적응증이 되시지 않는 환자들 중 1기, 2기 환자들에서는 이렇게 최소 침수 수술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만약 이제 좀 더 진행을 해서 개복 수술이 필요한 경우 개복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위암 수술 이후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요. 수술 후 2일째부터 물을 먹고 수술 후 3일째 미음 드신 다음에 4일째 죽을 드시고 일반적으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한 경우 수술 후 4 내지 5일째 퇴원하시고 개복 수술 하신 경우 5에서 7일째 퇴원하시는 일정으로 저희가 회복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회복하신 다음에 퇴원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서 1개월 정도 가량은 회복 기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직장생활 복귀는 저희는 보통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직장생활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점진적인 기능 회복에는 당연히 한 수개월 정도에서 1년까지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수술 전처럼 음식을 원활하게 드시고 일상생활을 하신 데에는 길게 잡아 1년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떼어낸 조직을 모두 모아서 다시 조직검사를 보내고요. 그 조직검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1기, 2기, 3기, 4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서 2기 이상이 진단이 되시는 경우 위암 수술만으로는 치료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보통 4 내지 8주, 적어도 8주 이내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그 박준철 교수님께서 보여드린
자료고요.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87년부터 2007년까지 1,620명을 이제 수술하고 나온 결과입니다. 5년 생존율이 1기의 경우 이제 95%, 2기의 78%, 3기 경우 48%, 4기 12.4%에서 평균 73.73%의 이제 생존율을 저희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